여러분부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2020년 6월 22일 날 적심에서 키웠던 요 비치 프라이드를 분갈이 하겠습니다. 학명은 사실은 에키베리아 비치 프라이드지만은 유통명이 비치 후리데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치 후리데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신데 보통은 비치 후리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비치 프라이드라고 불러주면 좋겠지만은 어쨌건 요 아이의 학명은 비치 프라이드고 유통명이 비치 후리데예요. 비치 후리데 같은 경우에는 둥근잎 비치 후리데도 있고 그냥 이렇게 보통 비치 후리데라고 불리는 다육이 비치 후리데도 있습니다. 제가 둥근잎 비치 후리데라고 해서 키우고 있는 다육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둥근잎이라고 했고 얘는 그냥 비치 프라이드예요. 어떤가요? 차이가 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요 다육이의 원래 그 얼굴이 아마 짧고 더 통통하고 넓은 그런 잎이었겠죠. 근데 옷자라면 요렇게 돼요. 확 퍼지죠. 확 퍼져가지고 지금 요렇게 완전 너부대대. 근데 이제 햇볕을 좀 이렇게 받게 해서 다육이 수영을 좀 이렇게 가지런하게 단정하게 좀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비치 프레이드는 여기 보시면 얘가 한쪽으로 이렇게 휘었잖아요. 이게 이제 선반에 있으면서 겨울에 창가 쪽으로 휘어서 지금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반에다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두고 얘를 키운 거죠. 얘는 2020년 제가 6월이나 5월경에 그 조인폴리아에서 한 포트에 1,400원을 주고 샀었어요. 근데 얘 모주 얼굴이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 아마 모주 얼굴이 어디선가 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그 적심을 하면서 유실이 된 입장도 있었고 했는데 요렇게 지금 적심 자국이 요렇게 커요. 그리고 몸통이 목대가 엄청 굵어지면서 요렇게 컸습니다. 자구도 지금 하나 둘 셋 네, 지금 보이는 것만 5개를 요렇게 내줘서 나름 저는 적심 좀 망손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성공한 듯 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 6월경에 적심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 비치 프라이드처럼 성장이 이렇게 빠른 거는 정말 처음 봤어요. 얘가 홍매화보다 좀 더 빠른 것 같더라고요. 느낌상 그래요. 얼굴이 막 이렇게 크니까. 그래서 성장 속도는 좀 빠른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비치 프라이드를 언제 처음 샀냐면 제가 초창기에도 비치 프라이드를 구매를 해가지고 키웠었습니다. 처음 산 거는 제가 2019년 9월 22일 9월 달에 저희 친정아버지랑 장안 꽃단지에 가서 구입을 처음 해갖고 키우기 시작했는데 고다육이는 둥근잎 비치 프라이드라고 해서 구입을 해서 키우다가 그게 언제 무너져 내렸냐면 물음병으로 확 다 쏟아져가지고 제가 입고지를 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은 2020년 5월 4일경에 입장이 다 떨어지면서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처음 샀던 비치 프라이드는 실패를 했는데 그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자구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대단하죠. 조금 있으면 1년인데 너무 심한가요? 5월에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얼음땡하고 있습니다. 뭐 달라진 게 없죠? 이게 지금 나올 건지 말 건지. 물을 많이 안 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얘가 지금 완전히 그 좀 안 좋은 오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선반 밑에. 요런 다육이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뭐냐면 그 라일락 지금 입고지랑 같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개가 이렇게 무너지면 이미 생장점을 통해서 감염이 된 입장은 나중에 까맣게 변해요. 그런 애들 다 걸러내면 20개 도전했었어도 진짜 몇 개밖에 남지 않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지금 요게 그렇습니다. 나머지 애들 계속 실패하는 애들 섞어내고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요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수간을 타고 이제 생장점으로 이제 이렇게 그 물음 병균이 다 감염이 돼갖고 오염이 된 거죠. 요 다육이는 상대적으로 좀 키우는 게 저는 첫 번째를 물음으로 그렇게 보냈는데도 얘가 어렵다거나 좀 힘들다거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어쩌면은 내가 막 너무 애정하면서 키웠던 애가 아니어서 그냥 그런 작별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분갈이를 안 하고 제가 왜 분갈이를 안 했냐면 적심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좀 더 살아라 하고 제가 분갈이를 안 했었는데
요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목대도 막 엄청 굵고 해서 어머.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뿌리가 지금 봄이어갖고 제가 물을 벌써 또 한 서너 번 줬거든요. 그러니까는 뿌리가 엄청 지금 잘 지금 나왔어요. 새로운 뿌리들이 지금 나와갖고. 근데 이 비치 프라이드가 언제 크냐, 얘가 뭐 겨울에 크는 애냐, 아니면은 뭐 여름에 크는 애냐, 이제 요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언뜻 어떤 영상에서 돈형 다육이라는 표현을 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확신은 못하겠고, 요에 대해 이 비치 프라이드에 대해서는 이 농사로가 제공하는 정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키워온 제 어떤 그런 경험에 의하면, 제가 처음 키웠던 애를 작년 5월 달에 이제 무릎 보내서 약간 충격적이었었어요. 왜냐면 5월은 그 우리가 장마가 오는 계절도 아니었는데 그런 계절에도 무름이 온다는 게 좀 제가 약간 좀 충격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뿌리 보세요. 뿌리가 이렇습니다. 이거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제가 키워보니까 저는 얘가 편해요. 그게 참 희한하죠? 똑같이 한 번을 실패해도 쉬운 다육이가 있고 어렵게 느껴지는 다육이가 있는데, 요 비치 프라이드는 제가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무너진 것 같이 보냈는데도 얘가 그렇게 어렵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제가 밀리지 않는 다육입니다. 저는 왠지 얘는 그냥 키우기 쉬운 것 같고 저한테는 이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생각하기 진짜 나름이에요. 똑같이 실패했는데도 누구는 그래도 만만하고 어떤 애는 어렵고 그렇죠? 자, 목초액을 섞어놨더니 향은 좋은데 지금 베란다 나오면 맛있는 바비큐 냄새가 막 납니다. 설레이죠? 바비큐 냄새? 먼지가 많아서 그냥 배양토 흙에다가 물기를 좀 살짝 해갖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물기를 할 때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 다 여기 뿌리 잘랐을 때는 물을 너무 많이 여기다가 먼지 안 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일주일 후에 물 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뿌리가 상처난 뿌리가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 주는 건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할 건지 말 건지, 뿌리 정리 안 했다면 뭐 분갈이 하고 물 바로 줘도 문제가 안 되니까, 자, 그런 부분들은 좀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화분을 선택해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화분이 무거워지면 베란다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요 다육이가 요렇게 덩치가 큰데 작은 데다가 화분을 심어주면 얘가 이제 굳히기를 하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 목대가 요래갖고 깊이 심어주지도 못해요. 그래서 너무 긴 화분은 얘한테 맞지도 않습니다. 지금 요 다육이가 좀 이렇게 길게 나왔으면 제가 여기까지도 화분에 묻어줄 수 있었을 텐데, 요 녀석이 지금 요렇게밖에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묻어줄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너무 긴 화분은 얘가 아마 심으면 건들렁건들렁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화분에 심을까? 요 화분에 심을까? 볼까요? 봄이니까 좀 화사한 게 낫네요. 요게 좀 더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심을 건데, 자, 얼굴 다육이에 비해서 작은 화분에 심는 것 같으면 얼마만큼 흙을 많이 넣고 배수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께서 조금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분 이 목대에 비해서 요 화분의 용량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제가 쓰는 그런 배수층보다 좀 더 배수층을 얇게 하고요. 배양토가 좀 더 많이 들어가게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얼굴은 이쪽이니까 이렇게 이쪽이 얼굴 쪽으로 바라보게 하고, 이 적심 자국이 없게 딱 심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적심 망손인데 나름 성공했죠? 이 정도로 지금 나왔으니까 나름 위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로하면서. 다른 다육이들은 거의 다 제 집 찾아갔어요. 그 당시에 샀던 그 2020년 5월 달인가 6월에 제가 조인폴리에 가갖고 1,400원짜리 다육이들 샀던 거는 거의 다 지금 제 집 다 찾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 적심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게 요 비치 프라이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왠지 갑자기 또 이제 다육생활에 막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은. 나중에는 요 적심 자국 안 보이게 이렇게 심어주면 좋겠죠? 저는 처음에 다육생활 시작할 때 아니 적심군생이나 자연군생이나 왜 가격이 달라야 돼? 당연하죠. 상품의 가치가 우리 자연적인 거랑 인공적인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적심 군생은 조금 인공적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별로고, 자연 군생을 그래서 선호하는구나. 자연 군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구를 잘 안 달아주는 애들은 이 목대에서 나와야 되고, 목대에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꼬집기를 해갖고 오랜 시간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입꼬지로 하거나 그래야 되겠죠. 실생은 거의 그 군생이 안 나온대요. 근데 입꼬지는 군생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키우기도 힘든 게 자연군생이, 그러니까 만들어내기 자체가 힘든 게 자연군생인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 가는 맛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얘는 화상도 입혀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냉해도 입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그랬나 싶으니까 얘를 많이 안 샀더라고요. 요 다육이가 제가 세 번째로 구매한 피치 프라이드예요. 사실은 다른 다육이들은 막 4개, 5개씩 좋아하는 다육이들은 그렇게 사는데 얘는 맨 처음에 산 거는 2020년에 5월에 무너져서 이제 빠이를 했고, 두 번째는 2020년 3월경에 군생으로 샀는데 그 군생은 엄마가 가져가셨어요. 그래갖고 엄마가 지금도 키우고 있고 키핑장에서 크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산 게 2020년 그 5월 달에 조인폴리아에 가서 산 요거더라고요. 요 잎이요. 너무 기가 막힌 게 2020년 5월에 무너진 둥근잎 비치 프라이드의 자구예요.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한 것 같죠? 자, 여기 제가 손 보실래요? 이제 요만해요. 요거 말고 또 있어요. 더 자라고 있는 게. 지금 요게 또 그때 그 자라고 있었던 그 잎꼬집 요렇게밖에 안 컸어요. 작년 5월부터 컸는데 요렇게밖에 안 컸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잎꽂이죠. 저는 다육생활 하면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잎꽂이로 번식하는 분들이 진짜 제일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 기다림도 그렇고 요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키워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초 고수는 잎꽂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저는 정말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고수 혹은 마니아를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나 제가 좀 많이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나는 왜 계속 다육맘이고 누구는 왜 마니아가 될까 고민을 좀 해보면서 그 기준이 뭘까. 정말 초고가의 다육이를 사는 사람들이 마니아고 나와 같이 국민다육이 혹은 그냥 좀 저렴한 다육이를 사는 사람들은 끝까지 다육맘으로 남는 것일까? 뭐 이런 고민들을 자꾸 요즘에 합니다. 쓸데없죠?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키우고 적심할 목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얼굴이 5개가 나온 제 비치 프라이드 분갈이 마쳤고요. 제가 키워보니 요렇더라 하는 이야기까지 함께 해드렸습니다. 그것이 요즘에 계속 제가 드는 느낌이 뭐냐면 제가 한 번의 경험을 했다고 해서 이 다육이가 모든 분들에게 그렇다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2번, 3번 키워보면서 느낍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시간에는 2020년 6월 22일 날 제가 적심을 해서 지금 다 자구예요. 다 적심해서 나온 애기들입니다. 적심해서 키운 비치 프라이드 분갈이를 했는데요. 비치 프라이드 키우기에 관해서도 제가 잠깐 제가 키운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장 속도는 제가 봤을 때 빠른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햇볕을 많이 보여줘야지 햇볕이 부족하면 얘도 굉장히 잘 웃자란다고 해요. 요게 이제 웃자라기 초기 증상이 이제 이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입장이 뒤로 이렇게 확 넘어가면서 이제 생장점이 쑥 올라와서 미워지겠죠. 제가 특별히 뭐 추위에 약한가 강한가 그런 거 없이 다른 다육이랑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키웠습니다. 햇볕은 충분히 보여줘야지 웃자라지 않고 얘가 좀 해가 부족하면 웃자란다는 이야기들이 인터넷 블로그에 많이 있더라고요.
물은 다른 다육이랑 똑같이 줬습니다. 저는 똑같은 텀으로 줬는데 뭐 물을 특별히 좋아한다거나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그렇지 않았고 저는 그냥 다른 다육이랑 똑같이 물을 주면서 키웠습니다. 저는 물을 주는 텀이 약간 길기 때문에 제가 키우는 방식이 아마 적응되어 있을 겁니다. 띠를 만들어가면서 크는 다육이기 때문에 수영을 좀 잡기에도 괜찮은 다육이고 가끔가다 얼굴이 자연스럽게 분질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 녀석은 번식은 지금 보셨던 것처럼 입꼬지도 할 수 있고 적심 쉽게 할 수 있는 게 적심에 삽수를 꽂는 삽목 방법으로도 번식할 수 있는데 무너진 둥근이 비치 프라이드의 요 자구인데 2020년 5월 4일 날 무너진 게 요 정도밖에 안 컸습니다. 요거 얼마만큼이냐면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요렇게밖에 안 컸고 요거 말고 이제 같은 형제 그날 똑같이 무너진 형제들 얘가 지금 쌍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 정도밖에 안 컸습니다. 그러니 입꼬지 하실 분들은 단단히 각오하고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숲 넘어갑니다. 분갈이 배양토 비율은 다른 다육과 똑같이 해줬습니다. 3대 7에 그러니까 상토 성분 3하고 이제 마사 비율 7로 해서 비치 프라이드 같은 경우 색감 자체가 연두빛에 형광빛이 좀 가까운 빛감을 내주니까 제가 키운 비치 프라이드의 그 물드는 색감은 정말 극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았고요. 요 끝에 손톱부터 먼저 이렇게 물이 들죠. 이 끝에 라인을 조금 타는 정도로밖에 그렇게밖에 물을 못 들였고 지금 키핑장에 있는 비치 프라이드도 어느 정도냐면 약간 노란빛을 내는 정도로밖에 저는 아직까지 물들이지 못했는데 요것도 핑크빛이나 주황빛으로 물들 수 있겠죠? 병충해에 관해서는 무릎으로 한번 무너뜨린 적은 있었지만은 해충 깍지벌레나 손깍지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저는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치 프라이드 분갈이 했고요. 제가 키워본 벌써 2019년부터 키웠으니까 키운 경험 이렇게 공유해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